창원시와 민간 사업자의 갈등으로 장기 표류하던 창원 문화복합타운 사업이 새 운영자 선정으로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국체전을 불과 4개월 앞두고 김해 종합운동장 공사업체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준공일자도 늦춰질 수밖에 없어 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창원 마산해원구 지역을 중심으로 100일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상황과 예방법을 이슈앤피플에서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김해에서 치러질 전국체전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주 경기장이 될 김해 종합운동장 공사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옹벽 일부가 붕괴되더니 공사업체는 법정 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준공 차질이 불가피해 체전 준비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는 10월 1일 전국체전 앞두고 공사가 진행 중인 김해 종합운동장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지난 11일이었습니다. 최근까지 자금난을 겪던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겁니다. 지난해 말 임금 체불 등으로 한 차례 공사가 멈췄고 최근 옹벽 일부 붕괴에 이은 연이은 악재입니다. 현재 주요 공사를 끝낸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부 임금도 체불됐습니다.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고통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올해 공사를 마무리 짓고 나왔는데도 4월달, 5월달 임금이 체불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노동부의 진정서를 통해 갖고 최단금을 받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일하고 전날짜에 월급 받는 게 정상적인데 그게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9.7%. 주요 구조물 공사는 끝났지만 일부 지붕과 순환도로 포장, 조경 등 부대 공사가 남았습니다. 김해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남양건설을 제외하더라도 5개 공동건설사가 나서면 완공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70억 원 정도가 발주처인 김해시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발생한 남양건설의 미수급 문제가 남아있고 이달 초 붕괴된 일부 옹벽은 보수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해시와 경남도는 전국체전 개최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남양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으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머지 5개 공동작업사와 협력을 해서 행사에 차질 없도록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 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될지 체육계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장기 표류하던 창원 문화복합타운 사업이 사업 추진 9년 만에 정상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창원시와 민간 사업자 사이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고 새 운영자도 선정했기 때문인데요.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류문화 중심지 도약을 꿈꾸며 시작된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 건물은 이미 3년 전 완공됐지만 문 한 번 열지 못하고 방치돼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과 민간 사업자와의 갈등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안상수 시장 재임 당시 SM타운으로 추진됐던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이듬해 첫 삽을 떴습니다. 하지만 2020년 완공을 앞둔 시점에 창원시와 민간 사업자 사이 분쟁이 발생해 괴간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창원시가 2년 전 실시 협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서야 창원시가 법원의 화해 공고를 받아들이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창원시는 곧바로 새로운 위탁 운영자와 운영 방향을 발표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사업 초기 기획했던 K-팝 중심이 아닌 K-컬처까지 영역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9년 동안 달라진 문화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원시는 공연과 전시 등을 통해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선보이고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문화교육의 기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 산하기관인 창원문화재단을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체계에 대해서는 창원문화재단의 위탁을 운영함과 동시에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문성을 보완, 즉 공공성과 전문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운영 체계로 할 겁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를 늘리고 창원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한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하반기 창원문화재단과 위탁 협약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의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도 의원 40여 명이 14일 도의회 현관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의원들은 의료계의 집단 휴진 결정에 수많은 환자들과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며 집단 휴진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경남도 의사회에 지역 의료 현장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14일 김해시 생린면의 농가를 찾아 감자 수확 일손 돕기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홍태용 김해시장과 관계 공무원, 농협,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박완수 지사는 전국적으로 논농업 기계화율이 99%에 달하는데 반농업 기계화율은 63%에 그친다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100일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이 17명을 감염시킬 만큼 전파력이 큰 감염병인데요. 지난해 연말쯤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속히 늘더니 올해 들어서는 경남에서만 54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100일의 증상과 예방법, 마상혁 경상남도 의사회 감염병 대책위원장에게서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경남 도내에서 이제 100일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100일해란 어떤 질병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00일해는 보르데텔라 100퍼투시스라는 균 감염 때 이루어지는 호흡기 감염병이고요. 전파가 굉장히 잘 됩니다. 가족 내 전파가 80% 될 정도로 전파가 많이 되기 때문에 환자의 발생이 많은 것이고요. 특히 이 100일해가 문제가 되는 거는 초중고생들은 기침만 좀 심하게 하고 또 성인들도 그렇게 또 기침을 좀 하게 추는 거지만 이게 돌 이하, 그러니까 12개월 이하의 아이들이 감염됐을 때는 상황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질병으로 되었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해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를 중심으로 환자가 급속히 늘었습니다. 현재 경남의 상황도 좀 짚어주시죠. 경남 지역은 작년 2023년 10월부터 3개 지역에서 환자가 주로 발생을 많이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마산 쪽에 넘어와서 이제 다시 창원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100일에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새롭게 유입되는 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100일에는 잔존하고 있는 토착화된 병이고요. 그런 이제 일부에서 환자들이 드러나는 거고 이 검사를 또 많이 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발견을 이제 많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파력이 큰 만큼 100일의 환자들과의 접촉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환자나 또 접촉자들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밀접 접촉자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면 환자와 그러니까 1m 안쪽에 있으면서 1시간 이상 같이 시간을 보낸 경우를 우리가 밀접 접촉자로 정의를 하고요. 대개는 보면 가족 내 전파가 잘 되기 때문에 가족은 이제 밀접 접촉자가 되기 때문에 예방 장생제를 투여하라고 많이 하지만 사실 학교에서 과연 해야 될 건가는 조금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런 결정이 된 건 없지만 저는 가족 내의 전파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예방 장애 투여를 하는 게 좋겠지만 학교는 아직까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유는 뭐냐면 이 100일해가 작년 10월 달에 유행을 시작해서 계속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 계속 이행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예방자 항생제 투여하는 거는 조금은 신중하게 결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경남 도민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백일해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백일해의 전파가 쉽게 잡히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방역당국에서 많은 이제 이런 그 발표들을 하실 겁니다. 거기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백일해 백신을 맞아야 될 연령층에 있는 아동들이 있는 집에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접종을 서두르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호흡기 질환, 기침하는 환자들하고 접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족 내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뭐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예방 수칙 또는 우리 기침 예절 이런 거 똑같은 수준으로 하시면 뭐 나름대로는 좀 방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케이블 TV가 지역 채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알립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4일 협약을 맺고 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홍보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기업 홍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이나 홍보 채널 발굴에도 힘을 모읍니다. 저희 기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케이블 TV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면은 중소벤처기업의 큰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정부가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에서 소외된 그 사람들이 없도록 그런 혜택을 놓친 일이 없도록 우리 케이블 TV 지역 매체가 보다 다양한 보도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극 지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즈베지다 조선소로부터 수주한 선박 17척과 관련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즈베지다 조선소는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LNG 운반선 10척과 셔틀탱커 7척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불한 선수금 약 1조 1천억 원과 지연이자를 반환해달라고 삼성중공업에 요청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즈베지다 조선소가 미국 등의 제재 대상에 포함돼 계약 이행이 불가능했다며 해당 사안을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해경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남해해경은 다음 달 1일부터 2달간 일반 어선을 비롯해 낚시 어선과 유선, 도선, 수상 레저기구 등 해상 모든 선박에 대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적발한 음주운항 총 63건 중 여름철 적발 건수가 27건으로 약 43%에 이른다며 특별단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양산시 관할법원을 울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양산시는 울산법원 관할로 모든 송사는 울산에서 처리되고 양산에 있는 법원과 등기소에서는 일부 사건만 담당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김 의원은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양산 규모에 맞는 사법 서비스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5회 경남 찻사발 전국 공모전 수상작이 발표됐습니다. 김해도예협회는 출품된 193점의 작품 가운데 김동욱 작가의 편신체 이라보다원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상은 정성훈 작가의 화화가 선정됐습니다. 대상작 편신체 이라보다원은 도자의 질감과 분청사기 장식 기법 등에서 오랜 세월의 연륜과 기품이 배어나오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상작은 16일까지 김해 분청 도자 전시 판매관 복합문화공간에 전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